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방송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2023년 2월 15일자로 생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차트 설명하고 현재 시장 배경들 체크해보면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드릴 말씀은요, 현재 시장의 탐욕 수준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재 주식시장은 1929년, 1966년, 1973년, 2007년 굉장한 탐욕 수준에 돌아섰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주식시장이 굉장한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탐욕 수준은 역사적으로 한 6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 폭락이 나왔던 게 5번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식시장의 현재 탐욕 수준은 역사적으로 6번째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지금의 탐욕 수준 정도에서 주식시장은 5번 정도 하락을 했었다. 확률적으로 하락을 했던 적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장의 유동성도 부족한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차트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 상승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유동성이고,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탐욕 수준은 좀 과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블룸버그에 나오는 기사들 중 연착륙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의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과거에 대폭락이 있었을 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많은 기사들은 연착륙 얘기를 꺼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까봤을 때 항상 경기 침체 전에 이 연착륙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때 2000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07년도,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연착륙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충분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브리핑을 꽤 정갈하게 남겨드렸어요.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경환님이 물어보셨었나 어떤 분이 물어보셨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이버전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이버전스가 컨펌되고 가격이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시간봉, 4시간봉 다이버전스가 뜨고 모멘텀상 보조지표가 지금 가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짧은 그림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노란색 추세선을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노란색 추세선 참조, 그리고 사진 2 참조. 요게 사진 2죠. 그리고 노란색 추세선이 여기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은 이렇게 확장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조세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심리가 극명하게 갈릴 때 패턴은 이런 식의 확장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 확장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상방 매물대 참조라고 또 남겨드렸어요. 하방에서 매집한 양에 비해 상방 매물대가 아직까진 두터운 모습. 지금처럼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윗매물을 소화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지금 자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며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추가 상승에는 유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물대를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하방에서 매집한 이 매물의 양이 상방의 매물보다 훨씬 적죠. 모든 주식, 모든 코인 차트는 결국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면 하락하고요, 저점에서 횡보하면 올라갑니다. 즉 밥그릇 패턴 1, 2, 3이 나온다는 거죠. 1, 2, 3. 반대로 상승할 때도 1, 2, 3으로 끝나요. 지금은 1, 2, 세 번째 단계, 이제 하락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의 이 횡보 구간 잡아준 지금 확장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지금의 상태의 이 매집량을 봤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방 돌파를 완만하게 이뤄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4번 좋습니다. 차트를 제가 그리면서 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주식과 모든 코인 차트는 기본 가닥이 요거예요. 자, 하락하는 1번, 횡보하는 2번, 올라가는 3번. 단태님은 이거를 뭐 4번까지 나누시더라고요. 이 눌림목까지. 저는 아무튼 요 1, 2, 3 대략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요 1, 2, 3
기법에다가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어가지고 200일선 혹은 뭐 300일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300일선을 넘어서는 순간 뭐 세력이 이제 올릴 준비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죠.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중요 매물대를 넘어주는 걸 기점으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내려온 다음에 2번 구간에서 매물을 어쨌든 쌓아요. 이렇게 가짜 슈팅을 주고 떨구고 횡보하다가 가짜 주고 떨구고, 그러면서 윗꼬리 패턴들이 막 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의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주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소강이 막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횡보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 빵 올라가는 게 요 1, 2,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하는 요런 패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올라가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또 1, 2,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즉 요게 1, 2, 3이 되는 거죠. 횡보하면서 물량 털고 떨어지는 3번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여기서 횡보 구간이 길어져야만 얘가 이 윗매물을 소화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물을 보시면 매물의 양이 좀 현저하게 적죠.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털어낸 물량이 저점보다 많다. 일시적인 1차 저점보다 물량이 많다. 즉 올라가기 위해선 추가적인 유동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유동성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얘가 아싸리 하락해서 다시 유동성을 모아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지금 상승을 이어간다면 요 매물대 압박에 밀려서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요 패턴 보이시죠? 아무튼 요 패턴이 여기 돌아가는 패턴이잖아요. 라운딩으로. 사진 이제 3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역 컵앤핸들이라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컵앤핸들 패턴은 뭐죠? 라운딩으로 바텀을 그려준 다음에 플래그 형태로 손잡이를 만들고 그 다음 요 길이만큼 TP를 딱 맞춰서 완성되는 게 컵앤핸들 패턴이죠. 근데 이게 역 컵앤핸들 패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라운딩을 고점을 요렇게 그려주고 손잡이를 만들면서 떨어지는, 그럼 TP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요 라운딩 만들었던 바닥부터 반등 나왔던 요 부분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대충 TP가 요 정도 잡혀요. 근데 우리는 이 구간이 지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여기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항에서 지지가 풀립된 여기보다는 만약에 이 친구가 역 컵앤핸들로 흘러가서 TP 달성을 해준다면은 거리가 이 정도로 잡히는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랑 딱 겹친단 말이죠. 차라리 알트를 단기적으로 매매할 거면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6번 눌러주세요. 6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컵앤핸들의 타겟 포인트 TP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움직이던 주가가 이렇게 바텀을 만들죠.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죠. 핸들. 손잡이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이 손잡이까지 거리를 잽니다. 1,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을 때 1, 즉 1대 1의 비율로 구하는 거예요. TP를. 길이가 좀 길게 나왔는데 역 컵앤핸들도 똑같아요. 이 친구가 어쨌든 돌아가고 있고 지금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치면은 요 거리 재서 1, 그 다음 1, 그러면 요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거래량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마이크 볼륨 잘 안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랑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시장 상황을 보자면 이거예요. 1, 2, 3 나왔죠. 반대로 1, 2, 3입니다. 1, 2, 3, 1, 2, 3. 주식, 모든 코인, 모든 주식은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해서 귀찮은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해서 귀찮은데 딱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왜 1, 2, 3인가? 도대체 무엇이 1, 2, 3인 건가? 이게 라이트코인의 주봉입니다. 자, 보세요. 1, 매집 2, 상승 3. 1, 매집 2, 상승 3입니다. 요게 무한대로 반복되는 게 차트예요. 그 구조가 왜 반복되는 건가요? 이게 차트의 기본이니까요. 그 구조가 왜 반복된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올라가려면요, 차트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바닥에서 일정 물량을 모아줘야 돼요. 자, 이 과거에 리플 상승을 할 때 봅시다. 매물대를. 매집량이 이렇게 체크가 되죠. 매집량이 어떤 주식이든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려면 횡보 기간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야 돼요. 물량을. 횡보가 길수록 상승이 크다. 그렇죠. 시골지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뭐냐면 웨이브 같은 경우 보세요. 횡보가 이렇게 길어지고 상승은 엄청 크게 나와줬죠. 횡보가 길수록 매집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폭 대비 횡보 기간이 2배 긴 게 정석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폭 대비 횡보 기간이 2배 길어야 된다. 체인 링크를 예로 들면은 올타임 하이가 여기죠. 체크를 해봅시다. 올타임 하이에서
하락 기간을 재볼게요. 여기를 올타임 하이라고 보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콘솔리데이션 구간, 콘솔리데이션은 일시적으로 횡보 추세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레인지가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에 기간을 체크를 해볼게요. 올타임 하이에서 콘솔리데이션 전까지 1년을 하락했어요. 근데 통상 이 1번과 2번 구간은요 2배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1번 구간이 365일 하락했으면 2번 구간은 2년이 걸려야 한다. 1대2 비율이 정석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올타임 하이에서 요까지 재고 복사 붙여넣기 하나 딱 붙이고 복사 붙여넣기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럼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횡보가 나와주는 게 다음 상승할 때 강한 힘을 받아서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럼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이 나오는 겁니다. 1, 2, 3.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려서 급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지코인 같은, 도지코인도 매집이 꽤 길었죠. 뭐가 있을까? 뭐 플로키 이누, 이누시바 코인 이런 것들 있죠. 밈코인들은 일단 시총이 가볍고 투기성 자금이 확확 쏠리기 때문에 딱히 횡보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팍 치고 팍 떨어지는 형태를 많이 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몸집이 조금 나가는 우량주급에 속하는 애들은 하락 기간 대비 요 횡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다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횡보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횡보가 무조건 몇 년 이상이다 이걸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락 기간 대비 횡보가 더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의 힘은 강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를 예로 볼까요? 얘가 상장이 제일 길게 됐던 데가 바이낸스인가? 이 친구도 횡보 기간이 진짜 겁나 길었죠. 거의 뭐 3년에 가까운 매집을 해주고 이렇게 간 겁니다. 3년에 가까운 매집을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쭉 상승을 해준 거죠. 어쨌든 간에 차트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차트는 떨어져서 매집을 통해서 중간중간 거래량을 띄워주는 움직임을 한 일정 레인지를 잡고 매집이 끝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캠페인 시작, 이제 하락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매집 단계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일종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 위아래를 막 갖고 놀면서 고점을 잡은 개미들의 물량을 이렇게 막 가져오고 넘기기도 하면서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이 박스권에서. 근데 이 박스권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겪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가격을 띄우고 떨구고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락폭을 딱 계산해보면 50% 떨궈버리고 70% 떨궈버리고 못 버티거든요. 요거를 투자자분들이 못 버팁니다. 이거 개 미친 쓰레기 코인이네. 이렇게 흔드는 코인이 세상에 어딨나. 난 이거를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난 이거 도저히 못한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 여력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기를 하고 이제 런을 칩니다. 런을 칠 때 이제 올리는 거예요. 런을 칠 때 이렇게 확 올려버리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요 띄워드렸던 걸 다시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차트는 하락, 매집, 상승. 요게 이제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락, 매집, 상승, 상승, 분배, 하락. 자, 이해됐으면 4번 눌러주세요. 4번. 4번 이러시네요. 4번. 오브스 티커명이 뭐죠? 이거 맞나? OBRSR 맞나? ORBS 이건가? 이 친구도 일시적인 상승이 나온 거죠. 일시적으로 하락을 올타임 하이 찍고 흔들 내려왔는데 레인지가 잡혀야 돼요. 일단 이렇게 반등을 팍 줘서 이 매물 소화해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일정 박스 레인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툭 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발성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가겠지 이런 차트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레인지 잡고 털고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너무 힘들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레인지를 잡고 움직여주면서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한 뒤에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요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로 알려드릴까? 자, 이더리움 클래식을 봅시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 친구가 어쨌든 유효하게 지켜준 저점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3.45달러, 3.45달러 이렇게 일정 그러니까 수급 라인을 지켜주죠.
보여주죠. 누군가는 이 가격을 잃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안 뺍니다. 그 다음에 저점을 올려요. 한 차례. 요때가 제일 중요해요. 요때. 원래 얘가 3.45에서만 지지를 받다가 갑자기 레벨 체인지를 했어요. 4.61로. 요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금방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이러거나 원래 지켜주는 수급 라인 밑으로 뺐어요. 근데 거래량이 확 줄어요. 원래 지켜주는 수급 라인이 있는데 그 밑으로 뺐을 때 거래량이 안 터지고 쭉 줄었을 때 그때 중요하고, 아니면 수급 라인을 한 차례 올렸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수급 라인을 한 차례 올렸다는 건 이 친구들의 평단가, 얘네들이 받던 평단가가 레벨 체인지를 한 거죠.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이제는 요 가격대를 지키지 않고 한 단계 올려서 매집을 더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시간 얼마 안 걸리고 확 쏴버립니다. 제가 이거 비트코인 16K에서 모으라고 했을 때도 설명드렸었죠. 비트코인 제가 16K에서 왜 모으라고 했을까요? 응? 왜 모으라고 했을까? 다 봐야 4시간 봉으로 일정 수급 라인이 있어요. 얘를 일정하게 딱 지켜준단 말이에요. 요 구간을. 근데 저점 레벨 체인지를 이렇게 딱 해줘요. 저점을 올려요. 위로. 여기서 여기로. 그 다음에 간다. 제가 계속 이때 뭐라 했죠? 이거 사라. 비트 사라. 비트 사라.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도지를 또 언제 사라고 했나요? 도지도 저점 올렸을 때, 여기서 여기로 체인지 했을 때, 야 이거 사야 된다. 그 다음 갔죠. 자, 이해되셨으면 5번 눌러주세요. 5번 눌러주세요. 이거 이해되셨으면 5번. 어쨌든 차트가 심리잖아요. 심리. 왜 여기서 저점이 왜 올라갔을까? 이거를 움직이는 애들의 의도는 뭘까? 내가 세력이라면 저점을 왜 올렸을까? 난 더 높은 가격에서 받아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지. 금방 출발 준비가 됐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 매물대가 쌓여 있었는데 이거를 소화했는데 실패, 쭉 올리고 완벽하게 소화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저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지를 움직인 이 친구가 소화를 또 한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올렸죠. 저점 레벨 체인지를 한 거죠. 그거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밑에 써있죠. 본 방송에서 제공된 정보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전문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만의 방법이고 이게 정답도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저런 방법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방송 종료할 거거든요. 지금 목도 아프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힘들어서 좀 못하겠어요. 지금 열변을 토했더니 체력을 소비해서 상세한 시황은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그냥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